굳이 말씀드리면 8대2 한글책 8 학원을 만약에 보내신다고 한다면은 척도를 이걸로 해드리겠어요. 지지배라고 생각하고 가장 현실적이고 솔직한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시영입니다. 남기정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사연 직접 전화도 걸어보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반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모모네집 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자제분이 4학년이라고 하시고요. 영어 학습 이력을 보자면은 7세 때 영유 애프터 프로그램 1년 다닌 후에 초등 입학하고 나서 학원에서 학습식 영어를 하셨고, 아이가 학원을 거부해서 그 이후로는 이제 집에서 엄마표 영어를 진행하신다고 해요. 특징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일단은 한글책도 그렇고 영어책도 그렇고 책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단어를 인지를 정확히 안 하는 경우가 좀 많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want가 있고 went가 있는데 앞에 이제 W 같은 게 있고 다음에 이 모음 비슷한 게 있으면은 그냥 그걸 그냥 퉁으로 다 섞어서 막 생각해버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단어를 받아들인다. 아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글자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다른 단어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이게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뭐 1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 같은 거는 부모님이랑 같이 둘이 나누어서 낭독하면은 하긴 한대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재미는 느끼긴 하는데 좀 힘들어한다, 이런 반응이라고 하십니다. 한번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시동영학원 내부고발자 남기성입니다. 백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아하는 책은 보니까 3점대, AR로 치면은 그런 3점대 책 같은 거에 흥미를 보이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아이가 귀는 잘 열려 있는데 묵독이라고 하는 거, 그 글자만 읽는 거는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묵독을 할 때는 약간 단계를 낮추어서 이렇게 제시를 하시는 상황이지요. 네네. 예. 근데 이제 같이 이제 어머님이랑 같이 읽고 듣고 이렇게 하는 거는 3점대 책을 주로 하는 거고요. 아이가 흥미를 보이는 거는 3점대 책이 내용상 맞는 거고요. 네네네. AR 2점대 이런 책들은 1이나 2점대 책들은 아이가 내용 때문에 흥미를 별로 못 느끼는 걸까요?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네, 내용이 우선 얇고 짧고 하다 보니까 너무 유치하다고 느끼는지 그냥 재미가 없다 보니까 의무감에 뭐 조금 읽다가 재미없는데 나 들으면서 읽는 거 하면 안 될까? 계속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혼자 어머니께서 이제 뭐 설명 같은 거 안 해주셨을 때도 아이가 들으면서 읽으면은 내용 파악이 뭐 줄거리 정도는 되는 거죠? 3점대 이런 책들도? 네네. 내용은 확실히 100%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저는 옆에서 봤을 때 이게 눈으로 잘 따라가는지도 항상 의심이 되고, 네. 가끔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멈춰 놓고 "자, 너 지금 어디야?" 이러면은 중간중간에 글자 놓쳤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 갖고 이게 계속 감독을 하다 보면은 또 관계도 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한데, 네네네. 계속 그것만 하고 있으면 좀 불안하기도 하고 엄마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약간은 이제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아이라면, 저희 이제 이 프로그램의 컨셉은 저희 아이라고 생각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라면 어떻게 할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아이라면은 영어책 읽기는 비중을 좀 줄여서 할 것 같고요. 한글책 읽기 중심으로 할 것 같아요. 물론 영어도 하면 좋죠. 그런데 지금 이제 아이가 보이는 특징이 영어에만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묘사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단어가 이렇게 있으면은 뭐 W로 시작하는 단어가 여러 개 있는데 want가 있고 went가 있으면은 그거를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싶은 걸로 그냥 해석을 해버린다. 그 단어 같은 거를 정확하게 인지 못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아마 한글 읽을 때도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생각하는 게 독서력이 어느 정도는 전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글자만 읽는 활동은 한글책 읽는 걸로 중심으로 하겠어요. 뭐 굳이 말씀드리면 8대2, 한글책 8, 영어책 2 이렇게 하는데, 영어책 할 때는 그 20%를 어떻게 쓸 거냐, 아이가 좋아하는 내용을 그냥 읽고 듣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 내용상의 흥미를 보이는 거는 AL 3점대 이 정도잖아요. 지금 아이 나이도 그 정도에 해당하고요. 인지 정서 발달 단계가 그거랑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아예 이해를 못한다면은 그렇게 안 하겠는데 이해를 하잖아요. 듣는 거에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원하는 걸 하게 하겠어요. 안 그러면은 아예 그냥 접을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아예 그냥 손 놔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영어는 AR 3점대 뭐 My Weird School이나 이런 거 재밌게 읽는 거지요? 네네. 네, 그걸 하게 내버려 둘 것 같고 제가 이제 파악한 거는 독해서도 병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브릭스 리딩 이런 거를. 지금 아이가 그냥 대충 보고 그냥 뭐 내용 정리 안 되는데 그냥 넘어가고 이런 거는 독해서를 살짝 겸해갖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잡아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비중을 많이 하진 않겠어요. 그냥 줄글 읽는 거 있잖아요. 원서 읽기. 그거를 적어도 한 3분의 2 정도 가져가고 3분의 1 이하로 독해서를 병행해서 정말 이제 좀 안 좋은 습관이라고 보여지는 거는 그 3분의 1을 할 때 하루에 뭐 30분 안 넘어가게 그런 식으로 좀 잡아줄 것 같고요. 다른 시간대에는 그냥 들어도 좋으니까 들어도 이해는 하는 거니까 언어 체제는 확립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흥미 위주로 하면은 아이가 적어도 포기는 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발전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아이가 책의 재미를 아직은 막 많이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하는 게 선행 조건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뭐 답변이 시원하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제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약간은 조심스럽기는 한데 아이 반응을 보면은 이게 만약에 한 1, 2년 정도 더 지속이 된다. 글자를 인지하는 게 잘 안 되는 게 1, 2년 정도 더 지속이 된다 하면은 그 정도 만약에 되면은 난독 같은 거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확인을 한번 해봤었는데 네. 난독은 아니라는 거를 받았는데 음. 조금 의심되는 증상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네네네. 뭐 예를 들면은 음. 뭐 엔트인데 TNA로 이런 식으로 거꾸로 그렇죠. 읽는다거나 뭐 이런 식도 예. 있고 네. 제가 가장 지금 걱정하는 거는 읽을 때 낭독할 때는 그 리딩 컴프리헨션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그걸로 약간 유추해가지고 단어를 엄청 잘 맞추면서 되게 어려운 단어도 음. 술술 잘 넘어가는데 그 단어를 뜯어 놓은 다음에 다시 보여주고 이 단어가 뭐야 하면 못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왜 여기서는 읽고 여기서는 못 읽었을까 하면은 본인은 스토리를 통해서 자기가 게싱하면서 읽기 때문에 이게 잘 음. 되는 것 같다고. 근데 음. 이거를 또 어떻게 잡아줘야 될지 너무 산이 커가지고.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 진짜 한글책을 먼저 다져놔야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보이는 반응이 사실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사실 상당히 흔한 반응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언어를 어학적으로 접근한 친구들 있잖아요. 언어로 받아들인 친구들은 작은 단위에서 시작해서 이걸 모아서 큰 단위를 만들어가는 식으로 하지 않아요. 큰 단위가 먼저 들어오고 작은 단위는 되려 나중에 형성이 되더라고요. 단어를 읽을 때도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이렇게 따지면서 읽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떤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 거냐면은 영어를 처음 배웠을 때부터 그 한국어 어순에 맞춰서 해석하는 식으로 배우는 친구들 있잖아요. 단어 외우고 철자까지 같이 외우고 그런 친구들은 그렇게 하는데 요새 이제 많은 아이들이 취하는 방법으로는 그 한 글자 한 글자 읽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단어 스펠링 오류가 많고 이런 거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사실은 굉장히 보편적인 일이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영어의 인풋 자체가 아주 많지 않았다면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제 아이라면은 이런 일이 한 1, 2년 정도 더 반복이 된다 하면은 그때 다시 한번 뭐 확인을 해볼 것 같아요. 적극적인 교정 같은 게 필요하지. 그 분야에 또 전문가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이제 이야기 들어보고 판단하셔도 되겠다. 1, 2년 정도 더 지속이 된다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너무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머니 건강한 새학기 되세요. 네, 선생님 너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좀 두렵다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건 뭐냐면 지금 그래도 3점 막 이 정도까지도 읽고 예를 들면 영어를 좋아해가지고 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한글책의 비중을 많이 늘려놔가지고 기껏 했던 거 좀 무너지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또 걱정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쌓았던 게 막 많이 무너지고 뭐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는 있을까요? 그건 이제 영어를 거의 중단하는 식으로 하면은 그런 게 발생한다고 봐요. 근데 한 20%이 정도 한다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아마 정말 점진적인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지는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여태까지 쌓아놨던 게 무너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신 부모님들께서 이제 그러면 나도 좀 한글책 비중을 늘려봐야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어떤 모습을 보였을 때 좀 영어 비중을 다시 늘리면 좋을까요? 저는 생각하는 게 재밌다 느끼는 그거가 발생을 한다. 한글 책을 읽어서 책 읽는 게 재밌구나 이런 걸 느끼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영어 같은 거 비중 늘려도 더 좋다고 봐요. 재미 느끼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진행을 하면은 어느 정도는 그게 습관화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책 읽기가 재밌는 상태에서 읽는 게 이게 습관이 좀 형성이 될 거라고 봐요. 6개월 정도를 더 하면은 그때 이제 영어 같은 거를 조금 늘려서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세시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제 아이가 이제 6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 돼서 중고등학교를 위한 학습을 슬슬 시작하게 되었나 하고 이제 고민을 해서 보내주신 거고요. 중학교 이제 데뷔를 하려니까 문법에서 막히고 있어요. 독해는 기본 이상으로 잘하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 풀어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고요. 단어는 외워본 적이 없고 문법을 모르니 단수, 복수, 시제 등 이런 문제는 틀려서 이제 학원을 보내야 될까 고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면 이제 아무래도 책을 많이 좀 못 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집에서 학원 다니지 않고 이 책만 계속 읽어가지고 학교에서 하는 영어를 따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경우는 이제 영어 선행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사연을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을 나눠보면서 요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내부 고발자 백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네. 아마 이제 모든 책 읽기를 하는 엄마들이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책 읽기를 열심히 해줬는데 어느 순간 중등이랑 이제 수능을 위해서 한국 문법이 이제 다가오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한국 문법으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이 시기가 초등학교 6학년에 시작해야 되는지 아니면 진짜 공교육만으로도 그냥 중학교에서 배우는 문법만으로도 충분한 건지 그게 이제 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 자식이라면은 이렇게 시킬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품사랑 문장 구성 요소를 초등학교 6학년 내내 습득을 시키고 훈련을 시킨다. 훈련이요? 예. 그리고 문법에 대한 세부 사항이라든가 문법적인 설명은 품사랑 문장 구성 요소 개념 이해가 되고 훈련이 돼서 써먹을 수가 있다. 여기서 써먹는다는 거는 쉬운 글을 읽고 품사랑 문장 구성 요소를 분석해낼 수 있는 실력이에요. 이 실력이 된다고 하면 중학교 가서 수업 듣고 내신 문제 풀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요러면은 사실은 시간이 절약이 됩니다. 이제 많은 경우 이제 시간 낭비가 되는 게 품사랑 문장 구성 요소 안 하고 막 문법책 여러 권을 막 여러 번 공부하는 게 시간 낭비가 좀 많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품사랑 문장 구성 요소 공부도 쉽지는 않지만 요게 훈련적으로 돼서 쉬운 문장에서 품사랑 문장 구성 요소를 찾을 수 있다. 요게 되면은 문법은 쉽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아니 근데 문법을 진짜 따로 공부하거나 영어 단어를 외워본 적은 없는데 아이가 그래도 대충 다 이제 해석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사실 좀 의아해한데 아마 그게 책 읽기에서 하면서 이게 늘어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끔 뭐 시제나 복수형 단수 이런 거는 좀 많이 헷갈려 해요. 그래서 문법으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궁금했어요. 이거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건지. 품사랑 문장 구성 요소는 초등학교 6학년이면 할 시기가 맞고 그리고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경험해보고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뭐 추천드리는 건 저희가 출판한 책 있죠. 그 영문법 공식 그 교재를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게 아이들마다 이제 사람이 그런데 혼자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스케줄 맞춰서 저희가 설명하는 영상도 들어있고 그리고 숙제도 제출해야 되는 챌린지가 있습니다. 다음번 챌린지는 이제 5월 초에 시작할 건데요. 책을 미리 사서 좀 보고 이제 하는 게 뭐 여의 괜찮다 그러면 해도 되고 아니면은 조금 스케줄에 맞춰서 해석도 좀 이제 영상으로 보면서 해야겠다 하면 챌린지에 참여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이거 근데 선생님 참여하기 쉽지 않죠? 저번에는
한 1분 만에 마감이 되긴 했는데요.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해서 요번에는 약간 수를 좀 늘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 술을 챌린지를 좀 늘려주세요. 예, 수를 좀 늘리려고 하는데 그것도 저희 뭐 그냥 영상만 이렇게 보여내 드린 건 아니고 챌린지는 실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그걸 확인을 해요. 채점이 돼 있는지 이제 받을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좀 있죠. 근데 이제 저번보다는 숫자를 늘릴 생각이긴 합니다. 네, 아니 그 유튜브 영상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왜냐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엄마들이 집에서 이렇게 막 해주는 게 학원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학원에서는 뭔가 막 이렇게 뭐 하라는 대로만 시키게 해주고 아이 스스로 찾아서 안 하잖아요. 근데 집에서 이제 책 읽기를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고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건데 누가 딱히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엄마니까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이제 궁금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너무 그런 로드맵들을 너무 잘 해주시니까 저는 되게 많이 도움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저희가 감사드리죠. 너무 감사해요. 네. 평소에 관심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닉네임 진 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자제분이 6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하시고요. AI 지수 책은 뭐 한 3에서 4 정도 주로 읽는다고 하시고 즐겨보는 책이 뭐 윈피키드나 웨이사이드 스쿨 이런 것들을 즐겨본다고 하십니다. SI 테스트를 보면 한 4에서 5 이 정도 나온다고 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원서 읽기, 영상 노출, 그리고 화상 영어, 그리고 리딩서도 고루고루 겸해 주셨다고 해요. 요새 이제 보니까 주변에 그 아이들이랑 같이 놀라고 해도 다른 애들이 이제 학원에 다니기 때문에 같이 놀 친구들이 별로 없다. 이 현상이 이제 상당히 발견될 수 있는 현상이죠. 이런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제 중학교에 이제 가기 얼마 안 남았는데 약간은 학습식으로 해서 뭐 단어 암기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흔히 말하는 뭐 입시 영어식으로 좀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된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 약간 나이가 차서 그런지 원서도 예전만큼 뭐 잘 읽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학원을 보내야 될까? 아니면은 1년 정도 더 영어랑 한글책 읽기에 집중을 해야 될까? 이런 게 고민이라고 하시고요. 지금 만약에 학원을 다닌다고 하면은 어떤 식의 학원을 다니는 게 좋을지 이런 점도 고민이라고 하세요. 자,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아이가 인지랑 정서적으로 좀 성장을 한 것 같다. 지금 읽는 책의 종류들이 약간은 코믹스러운 그런 책들이거든요. 이야기 중심의 이런 책들인데 저는 요거보다는 이제는 흔히 말하는 비문학적인 거를 좀 겸해주면 어떨까? 그런 거에 관심을 조금 더 갖게 될 단계가 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비문학 책 같은 거를 좀 이제 접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몇 가지 이제 책 같은 게 권해드릴 게 있는데 뭐 A to Z Mysteries나 아니면은 그 National Geographic Kids라고 있어요. 네. 그런 게 AI 지수는 비슷한데 약간은 비문학적인 요소들이 많은 책들이거든요. 그런 걸로 한번 해보시고 그게 좀 더 숙달이 된다 하면은 그 Horrible Science나 Horrible History 이런 시리즈로 이 역사나 과학에 굉장히 재미있고 약간 파격적인 그런 내용들을 접해도 재밌게 아이가 배울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학원을 만약에 보내신다고 한다면은 저는 척도를 이걸로 해드리겠어요.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읽는 양이 많은 학원이 좋다. 읽는 양이 많으려면 대체로 원서 중심으로 읽는 게 좀 더 용이하거든요. 왜냐면은 리딩서는 많이 하기가 힘들어요. 주제가 유닛마다 다른 걸로 바뀌고 그 중간에 문제를 풀다가 고민하고 보기 같은 게 사실은 관련이 없는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흐름이 자꾸 끊기거든요. 그래서 많이 읽기에는 용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서 같은 거, 책 같은 거 많이 읽는 대로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게 하나의 척도고 2번째는 글쓰기 지도가 있는 데를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흔히 말하는 좀 더 약간은 문법 같은 거나 기술적인 거, 독해서의 약간 요령 같은 거, 스킬 같은 거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단시간에 좀 더 익힐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하는 게 더 용이할 수도 있어요. 인지 같은 게 좀 더 발달되고 이러는 후에 하는 게 더 용이할 수가 있는데 글쓰기는 요거는 사실은 공식화가 좀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어린 시기부터 많이 폭넓게 해야지 성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학원을 보내신다면은 글 읽는 양이 많고 글쓰기 지도가 되는 첨삭이랑 코멘트를 좀 이제 꼼꼼하게 주는 그런 데를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집의 사연을 통해서 저희도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사연 주시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할까요? 감사합니다.